자, 2023학년도 수시 모집 합격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록 절차라고 하는 게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12년 동안 노력했던 결과들이 이런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더라도 꼭 다시 한번 설명 잘 들으시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으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대입 수시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 불합격 여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최초 합격자는, 자, 다시 한번 최초 합격자는 2022년 12월 15일까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는 12월 15일까지 다 발표가 되게 되어 있지요. 자, 그리고 이 최초 합격한 학생들은, 자, 최초 합격한 학생들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19일 월요일까지 4일간 해당 은행을 방문할 수도 있고 당연히 송금만 해도 되겠죠. 예치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니까, 사회니까 당연히 어때요? 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돈을 납부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어떤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것은 진학을 희망하는 몇 곳, 한 곳의 대학에만 납부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통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합격자 등록 기간은 일단 이거는 최초 합격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초 합격. 2022년 12월 15일부터 이제 등록이 되니까요. 19일까지 4일간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등록 예치금은 대학마다 약간 다릅니다.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고요. 각 대학 지정 은행에 납부하시는 걸로 여러분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등록 안 할 거야, 최초 합을 3개 했는데 여기 대학은 내가 등록 안 할 거야 그러면 예치금 안 내시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등록 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록 예치금은 이렇게 좀 적은 액수지만 이제 나중에는 등록금하고 입학금을 내셔야 되겠죠. 이거는 2023년 2월 중에 아마 대학에서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1번 케이스를 한번 보죠. 이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수시에 지원한 대학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대, 한대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시 지원한 대학에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1순위부터 6순위까지를 쫙 줄 세워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순위를 먼저 정해 놓으셔야 추가 합격이 되었을 때 빨리빨리 일처리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6개를 모두 다 합격했습니다. 이 친구는요. 6개를 모두 다 합격했어요.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6장의 수시 지원 대학에서 모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격자 등록 기간은 지금 최초 합격 기간이니까 당연히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를 말하겠죠. 학생 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에 등록을 하나만 하면 되는데 단 한 개의 대학에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시면 무효 처리가 되니까요. 여기 어때요? 합격은 다 있지만 등록은 서울대에만 등록 딱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대학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지금 이 서울대에다가 예치금만 내시면 등록하는 절차로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이라고 하는 건 예치금을 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나머지 대학은 예치금 안 내시면 되죠. 여기 쉽게 말하면 예치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당연히 등록이 포기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최초 합격이 이렇게 됐고요. 이제는 뭐가 되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수시를 등록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는 후보 6, 고려대는 후보 13, 연대는 후보 20, 서강대는 후보 10, 그 다음에 성대와 한양대에서 각각 합격이 나온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6장의 수시 지원 대학 중에서 마음속
5, 6순위의 대학만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죠. 1, 2, 3, 4순위 대학은 충원 합격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고요. 이렇게 추가 합격을 기다리더라도 추가 합격을 지금 여러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내가 마음속 1순위는 서울대니까 정말 서울대 가고 싶어요. 여기 가고 싶은데 여기는 아직 불합격인 상태고 지금 여기는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후보 6순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이건 모르는 일이죠. 따라서 이게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일단은 최초 합격에 2개 대학이 되었다면 일단은 1개 대학에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추가 합격 발표 기다리고 추가 합격 대학에 등록을 이동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초합에서 뭐 성대 한양대에서 합격 통보가 되었다. 근데 나는 성대가 가고 싶다 그러면 성대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시는 절차는 다시 한번 뭐다? 예치금을 내는 거다.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이 등록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한양대는 이제 합격했는데 내가 안 가고 싶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예치금 납부하지 않고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알아서 그래 너는 우리 학교에 올 의사가 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추가 합격자를 발표해 줄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대학은 아직은 최초 합격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절차가 12월 언제까지 19일까지 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성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서강대, 연대, 고대, 서울대 합격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파란색으로 할까요? 예, 오케이. 됐습니다. 자,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충원 합격 마감 통보는 12월 26일 월요일 18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대부분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는 정말로 전화기 잘 들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전화번호라고 할지라도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오는 전화는 모조리 싹 받으셔야 됩니다. 이 오는 전화가 여러분의 추가 합격을 알리는 전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 꼭 받아주셔야 되고요. 정말로 화장실 가면서도 전화 받으셔야 되고 혹시 목욕탕 가더라도 전화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은 26일까지 발표하고 27일 날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등록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다시 보세요. 수시 미등록 충원 일정은 각 학교 홈페이지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등록 충원 일정은 대학마다 다 달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1차 충원기간 작년하고 또 다릅니다. 올해는 20일 화요일에 9시에 바로 발표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거든요. 개별 통보 안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하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전남대학교의 케이스고 다른 대학들은 1차 충원부터 전화 돌려버리는 대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은 12월 20일부터는 날마다 홈페이지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1차 충원 등록 예치금 납부 기간은 1차 9시에 홈페이지 통해서 공고했으니까 바로 그날 15시까지 등록하셔야 됩니다. 예치금 납부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확인하시고 출력한 다음 개인별 가상 계좌로 입금해서 여러분의 등록 예치금을 납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원 합격 바로 발표하면 예치금 납부도 바로 그날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하고 좀 달라요. 2차 충원 기간은 수요일이고요. 마찬가지로 수요일 날 9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이날 바로 수요일 날 바로 15시까지 예치금 납부하시고 등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3차 충원은 12월 22일 목요일 9시입니다. 그러니까 화, 수, 목
바로 발표하고 바로 등록하는 걸로 되고요. 이후에는 전화 연락을 통해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정말 잘 받으셔야 되고, 사실은 원래 일정은 이렇게 발표가 돼 있지만 대학마다 상황에 따라서 1차 충원부터 전남대도 1차 충원부터 전화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진짜로 전화기 배터리 나가지 않게끔 그냥 계속 전화기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최초 합격생들 중에서 예시 1처럼 마음속 1순위 대학만 등록하고 수시에 합격 통보를 받은 5개 대학을 미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 아까 케이스 1 어떻게 됐죠? 6개 다 붙어버렸어. 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6개 다 합격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만 지금 등록을 한 상태이고, 합격을 했던 나머지 5개 대학들은 등록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5개 대학에서는 수시 모집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추가 합격생을 발표하게 되죠. 추가 합격생에 대한 발표는 최초 수시 합격 등록 기간 이후, 그러니까 22년 12월 20일 화요일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월요일까지 이제 등록을 마무리하고 화요일부터 이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홈페이지 그냥 자주 방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특별히 바쁜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 자주 방문하셔서 예비 순위 변화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뭐 불합격이라고 떴을지라도 계속 방문하셔서 예비 순위 변화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 불합격이라고 떴는데 갑자기 충원 합격 1차부터 떠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마다 충원 합격 순위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불합격이라고 하고 그냥 충원 합격 발표할 때 갑자기 합격 이렇게 발표해버리는 대학도 있다고요. 서울에 있는 S대학이 그런 경우를 좀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홈페이지, 대학 홈페이지 확인하셔서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전화를 통한 개별 통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화장실 갈 때, 심지어는 목욕탕 갈 때도 해외여행 가는 경우가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안 돼버리면 이게 사실은 우리 대학 입장에서는 전화해가지고 우리 합격했다고 통보했는데 얘가 전화 안 받았으니까 얘가 등록 의사가 없는 걸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혹시 가더라도 반드시 정말로 전화는 꼭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실수로 홈페이지 합격 여부를 확인 못했거나 전화 통화를 받지 못해도 합격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수시에 등록이 하나 돼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예를 들면 추가 합격으로 전화를 돌렸는데 얘가 전화를 못 받았어. 근데 합격한 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수시를 합격한 걸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정시 지원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딱 한 개를 추가 합격했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 근데 얘가 당연히 얘는 정시를 생각하겠지만 이미 수시 합격 통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얘는 정시를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문대를 포함하여 수시 최초 합격이나 충원 합격을 포함하여 1회의 합격 사실이 있으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원 합격 통보 기간에는 정말로 홈페이지 확인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홈페이지 확인 중요하고요. 본인의 휴대폰 정말로 들고 모르는 전화번호라도 꼭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1차 충원 합격 발표 이후를 한번 상정해서 이런 케이스를 이야기해보죠. 우리 아까 5순위, 6순위에서 최초 합격 나왔었죠. 근데 성대를 우리가 등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초에서 한양대는 애초에 등록을 안 했던 경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케이스가 발생하냐면 마음속 4순위인 서강대에서 충원 합격 통보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황대를 등록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등록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대는 등록한 상태에서 등록 포기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 성균관대 홈페이지를 가시면 저 등록 포기 각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등록 포기 각서가 있다고요. 홈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혹시 홈페이지에 없으면 입학처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등록 포기 각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예치금을 환불받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예치금, 등록 포기 각서를 쓰시면 예치금은 당연히 그대로 다 100% 환불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등록 절차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뭘 되는 거다? 예치금을
납부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이해되시죠? 성균관대에 최초 합격한 후, 그쵸?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한 상태인데 충원 발표가 났어요. 마음속 사순위 대학에 추가 합격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서강대를 추가 합격한 거죠. 그러면 성균관대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기간 내 환불 신청, 그러니까 등록 포기각서를 이렇게 납부하시게 되면, 제출하시게 되면 추가 합격한,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등록 포기각서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합격, 등록 포기각서를 제출하시고 추가 합격한 마음속 사순위 대학의 등록 기간 안에 예치금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최초 합격한 성균관대학교의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추가 합격한 서강대에 등록을 하면 복수 등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균관대에 등록 포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강대에 예치금 납부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2차 충원 합격이 됐는데 이제는 여러분 성균관대하고 한양대에는 등록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등록 포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애초에 등록 포기가 돼 있었죠. 여기 학교로는 이제는 여러분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강대에 등록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갑자기 어때요? 연대하고 고대에서 충원 합격 통보가 온 겁니다. 나는 고려대학교를 가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 중에 연대에서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나는 연대 말고 그냥 고대에 등록하면 되겠죠. 여기 둘 다 충원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연대 충원 합격했지만 그냥 저는 등록 안 하면 됩니다. 예치금 납부하시지 않으면 되고요. 자, 이제 고려대를 충원 합격했고 내가 여기를 등록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까 서강대 등록했던 부분들을 다시 등록 포기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과정이죠. 이미 등록했지만 내가 여기 등록 포기를 하시면 되고요. 등록 포기각서 써시고 예치금 그대로 환불 받으시면 되고요. 고려대에다가 이 등록하는 거,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다? 예치금 납부하시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추가 합격한 서강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마음속 2, 3순위 대학의 추가 합격 통보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받았어요. 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서강대에 등록 포기각서 제출하시고 고려대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시고 예치금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100% 환불 되죠. 마음속 2순위인 고려대에 등록 기간 안에 예치금 빨리 납부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고려대에 이제 등록이 돼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마음속 1순위인 서울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지금 여기는 연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는 전부 다 어때요? 이제 포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서울대가 갑자기 어때요? 이제 충원 합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또 등록 포기를 하고 여기로 옮겨 가시면 되겠죠. 버스를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포기 각서 다시 한번 고려대 홈페이지 확인하셔서 등록 포기 각서 쓰시고 서울대에 충원 합격 되셨으니까 등록, 다시 말하면 예치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수시 미등록 최종 발표에 따라서 마음속 1순위 대학 서울대학교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절차 아시겠죠? 미등록 충원 발표는 1, 2차는 대부분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후보 순위가 변화하는 경우고요. 이때는 개별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면 개별 통보가 안 되겠죠. 1, 2차까지의 수시 모집 인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3, 4, 5차 그리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4, 5차 정도 아니면 1차부터 전화 연락 돌릴 수도 있습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전화 연락을 받지 못하면 추가 합격했지만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말로 전화를 잘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날마다 확인하시면서 변화들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절차들 잘 숙지하시고 이런 절차 미숙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합격자 등록 이렇게 수시 모집 합격자 등록 절차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